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사 만평을 중심으로 한 주일의 그 중요한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발생 뉴스도 많고 해서 레이티스트 속보와 시사 만평을 통한 한 주일 정리를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그 앞에 중요한 제목을 적은 것은 이렇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도 두려워하는 보복의 정치,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와의 충돌 유발은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고, 연방대법원 외국 적대법 이것을 적용한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욕이다 하는 한 연방 판사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고, 과연 지금이 미국 헌법 위기인가 이런 제목도 있고요. 그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사진으로 주장할 때는 정말 대응 방법이 모호하다. 한인들도 이민 추방 정책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달러와 채권 약세,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의 지지율, 지금 최악을 계속 본인이 스스로 기록을 깨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501 50501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이 운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기까지가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90일 정도 되죠. 오늘이 4월 19일, 1월 20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사용을 예사롭지 않은 방식으로 하죠. 학계건, 이민 문제건, 관세이건, 아니면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연방 예산을 줄이는 것이던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시사 만평을 제일 앞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놀랄 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왼편에 보면은 지난주였던가요? 지지난주였던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벌거벗은 임금님, 한국에선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새 옷을 입은 임금님. 근데 딱 임금님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옷 입고 다니는, 새 옷 입고 다니는 줄 알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도 다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안 입었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아주 사기꾼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못 모르고 한 소년이 안데르센 동화 얘기라는 거잖아요. 옷을 안 입었는데 하니까 오른편에 보면은 엘살바도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많은 뒤에 갱단도 있고 갱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린아이도 갇혀버린다. 굉장히 지금 무섭다는 보복의 정치와 나한테 반항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지 하는 그 정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화당 가운데서 이 의원을 잘 알고 있어요. 리자 머코스키, 엘라스카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고, 이 의원은 누가 대통령일 때도 마찬가지로 몇몇 의원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막 과격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건 내가 공화당이지만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지만 아니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리자 머코스키 의원이 써 있잖아요. We are all afraid. 여기서의 all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뭔가 말하는 것조차도 두렵다. 이게 2025년 미국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자 머코스키 의원의 얘기를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스몰 그룹이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하는데요. 앞에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도 갈 수 있는 형편이니까 리자 머코스키 의원의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제 쉽니다. 그게 스테이트먼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We are all afraid. Okay? We are all afraid. Okay? That's what I'm saying. 그게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두렵긴 하다. 나도 나의 보이스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oftentimes very anxious myself about using my voice because retaliation is real, and that's not right. 네, 보복이 리얼이기 때문에 나도 my voice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이 often이라고 얘기했죠. 자주 두렵다. 그러나 그건 옳은 게 아니지. 리자 머코스키 의원의 얘기입니다. 왜 이제 미국이 여기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건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의 임기 1기 때는 그나마 터무니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참모들이 국방장관이 됐건 아니면 좀 과격하고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존 볼튼이 됐건 자신의 신념을 대통령에게 얘기한, 그래서 다 쫓겨나긴 했어요. 그래도 어디까지는 막았죠. 특히 임기 초반에는 비서실장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 독일 주간지 그 슈피겔의 르네 피스터 씨가 한 얘기잖아요. 이제 트럼프 곁에는 그가 실수로 맨하탄을 폭격해도 천재적인 수우라면서 환영할 사람들만 남았다. 이게 황제가 옷을 벗고 다녀도 옷 멋있습니다 할 사람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공화당이고요. 아직까지도 공화당이고 보수고 어떤 부분 이분은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기도 하고 온건한 공화당입니다. 지금 극단적인 공화당에선 그 사람이 무슨 공화당이야 라는 욕까지 먹고 있지만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죠.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잠재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파괴할 겁니다. 확신을 해요. 그렇게 막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슈피겔이 한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겠어? 뭐든지 파괴한다는 게 법원도 들어가고, 법원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보루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학계, 모든 시스템, 인스티튜션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과학, 진실, 이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뭐 X나 유튜브의 극단적인 곳이나 이런 소셜미디어가 아닌 전통적인 100몇십 년 동안을 살아남은 그런 전통 미디어잖아요. 레가시 미디어들 전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결국 다 실패할 겁니다. 하버드 대학조차도 520억 달러 기금이 있지만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도 아니고 좌파 대 우파의 대립도 아닙니다. 그냥 제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올 때까지 우리를 받쳐줬던 제도, 인스티튜션 대 문명의 파괴, 이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번 주부터는 오늘 뭐 워싱턴 DC, 뉴욕 굉장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에 반대하는 저항의 그 빌딩이라고 할까요? 저항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차곡차곡 좀 쌓여져 가고 있거든요. 50501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맨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저항 같은 것도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얼만큼이나, 결국은 여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부분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자, 오늘 간단한 뉴스부터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이래라 저래라 뭐 학생을 뭐 뽑는 것부터 가르치는 내용, 교수 모든 것을 다 국가에 보고해라.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오케이를 받아라. 아니면 우리 뭘 이렇게 한다 하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건 학교 하지 말라는 거네. 정부가 학교를 운영한다는 거네 하면서 그 하버드 대학교의 변호사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를 특별검사했었던 그 변호사가 지금 이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학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를 변호하는 대표 변호사니까 다 이제 학교 관계자들과 의논을 해서 첫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로버트 허 사인까지 다 해서 우리는 도저히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고는 저항한다는 것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면세 이런 작업 들어갔고 국세청에서 재무부에서 압박을 넣어서 또 연방정부에서 주는 기금 기본적으로
22억 뭐 6천만 달러 정도는 안 준다고 했고, 유학생들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고, 유학생들은 굉장한 어떠한 그 재정적인 근원인 거죠.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지금 며칠 됐습니까? 이번 주 초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어피셜이 뭔가를 블레임하는데 항상 뭘 잘못되면은 그 다음엔 미스테이크였다, 실수였다라고 지금 신문 제목에 나오잖아요. 이건 뉴욕타임즈 신문 제목입니다. 하버드와 대통령이 이렇게 대치하게 된 것은 중간에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거야. 반유대주의 특별 전담반이 있는데 그 특별 전담반이 하버드 대학교가 금요일 밤에 받은 편지요. 그래서 주말에 내내 연구하고 월요일에 우린 이렇게는 못합니다 하고 손해볼 것 각오하면서 생존 여부를 각오하면서 딱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내지지 말았어야 될 편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해서 보냈다는 거죠. 발송돼서는 안 됐을 편지를 보냈다는 거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또 하버드를 또 비난합니다. 아니 그런 편지를 받았으면 행정부의 최고 변호사와 사실 확인을 했어야지. 아니 대통령의 반유대주의 특별 전담 부서에서 그 담당자, 고위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의 높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뭐 차관 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사인을 해서 정부 측에서 보낸 편지를 그걸 누가 가짜라고 믿습니까? 가짜라고 믿을 수가 없죠. 막 다 서명이 써 있는 건데 연방 관계자가 그 분야의 관계자가 서명을 해서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죠. 왜 그럼 그걸 즉시 말하지 이제 와서야 말을 하느냐. 이것도 뉴욕타임스가 그런 지적까지 하진 않았지만 하버드 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결에서 하버드가 좀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백악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사 만평이 있죠. 이 보세요.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그냥 보기에도 거대한 동상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동상처럼 보이는 걸 줄로 묶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것은 골프 카트로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학문의 자유가 미국에서 위축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사만평이고요. 하버드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컬럼비아도 처음에는 무조건 기다가 지금은 우리도 하버드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많은 대학교, 편지를 받지 않은 대학도 많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왜 유대계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아 하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문화 전쟁인 겁니다. 워크라는 거, DEI라는 거, 소수인종 보호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하지 말아라. 대학교가 오래전부터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죠. 진보에 의해서 꽉 차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또 있었고 로널드 레이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선거할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와서 실제로 지금 미국 대학교에 진보 교수 대 보수 교수가 한 6대1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레이건 때 하도 이걸 누르려고 하니까 그 반발로 더 세졌어요. 더 세지다가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도 대학교에서는 요즘 좀 지나치다. 특히 성소수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사적인 영역으로 어느 정도는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는 지적을 받지만 어쨌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와서 뭐 노예제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말아라. 인문학 분야에서 많이 그러는데 실제로 더 즉각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과학, 의학 분야잖아요. 세계에서 노벨상 가장 많이 내고 그 노벨상을 받은 결과로 약도 개발하고 모도 개발하고 현대 테크놀로지도 개발을 해서 미국 돈도 많이 벌고 인공지능, 인터넷 다 발견하고 앞서가고 백신도 미국이 만들어야지 다른 나라가 쳐다보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부수는 거잖아요. 과학 부문에 대학교에 연방기금을 그것도 다 계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돈을 쓸 때는 의회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한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과학, 감사 정도가 아니라 장악하려고 하니까 거대한 동상이 저렇게 골프 카트에 지질지질 끌려다니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 한인 학생들도 뭐
비자가 취소되는 학생 날이 갈수록 늘어나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꼭 집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서류에 보여드렸습니다. 정윤서 학생, 저 학생 체포했으니까 저 학생 추방 대상이야.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실수로 보낸 편지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워 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이 내용은 계속 되겠죠. 자, 그래서 학문에 대한 것 말씀드린 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MJ 김 선생님께서 벌려놓고 여론이 안 좋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기에 바쁨.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 이게 나라냐? 이게 미국이었나? 그리고 또 정연우 선생님, 미국 내 불법 체류자 흉악범들 내보내는 건 저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착하게 허드렛일하는 사람들은 좀 놔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무슨 뭐 강하게 뭔가를 내쫓는다 이런데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학은 미국의 미래입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대학을 건드리는 건 넘어간 것 같아요. 트럼프에게 히틀러의 광기가 느껴지네. 이분은 이제 그 아이디를 막 쓰셔서 제가 잘 못 읽겠어요. DB, 뭐 플래그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트럼프도 글쎄요. 이건 좀 너무 심각한 것이라 제가 읽어드리기 좀 움찔하네요. 리자 머코스키도 움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37장 선생님 트럼프도 탄핵당할 것 같으면 계엄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피러정 선생님은 트럼프는 국민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을 미국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자, 협박 정치는 오래 못 간다. 자, 이런 얘기들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법원과 관련되고 이민자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 이것도 요즘 너무 뉴스가 주말 사이에도 퍼지기 때문에 뉴스부터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방대법원이 Alien Enemies Act 이게 바로 외국인 적대법 1789년도에 만들어지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사람들을 어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써지지 않은 이거 가지고 갱 멤버가 아닌 사람도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갱단이야 하면서 전부 엘살바도르로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왜 연방대법원이 주말인데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는가? 누군가가 이걸 요구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힘이 강하죠. 긴급하게 이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비행기편, 항공편에 사람들을 태워서 엘살바도르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빨리 이거 해주세요. 이럴 때는 빨리 판결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이 판결에서도 클래런스 토마스, 사무엘 얼리토 이 두 사람은 반대 의견을 냈고 나머지는 그러면 공화당도 다 여기에 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방대법원에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금 추방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텍사스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소송을 할 때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텍사스에 억류되어 있는 그 사람들 지금 그 외국인 적대법에 의해서 추방하지 말아라. 이런 조치가 지금 내려졌고요. 그리고는 자, 트럼프 대통령과 콜롬비아 디스트릭의 이 제임스 이름이 뭐였죠? 보스버그였던가요? 이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며칠 전에 제일 처음에 엘살바도르로 비행기 석대에 사람을 태워서 보낼 때 스탑! 핸드에 스탑하지 않고 다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하지 않고 뭐 이미 뭐 연공에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다가 한 어제 그제 사이에는 이거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도 있는 노골적으로 아직까지는 노골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이 왔는데 이 판사는 나의 명령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판결을 지키지 않았네. 그러니까 법정 모독죄로 기소할 수도 있어. 아니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봐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항소법원이 그 행정부가 모독을 했다 하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를 일단은 중단해 주세요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쪽에도 충분히 뭔가를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법적 다툼이 있을지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이 헌법 위기인가 아닌가. 자, 이 시사만평을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엉클샘이 레이디 저스티스잖아요. 미국의 그야말로 정의의 여신이죠. 정의의 여신 딱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due process 말하자면 무엇인가 뭐 누구를 추방하거나 체포하거나 하더라도 법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것에 대한 그 종이를 들고 있잖아요. 종이를 들고 있고 아니 어디를 갔단 말이야. 정의의 여신이 없잖아요. 정의의 여신이라고 써 있기만 하는데 정의의 여신 사법이 지금 사법의 파워가 어디 간 거지? 법원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법원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애매모호하게 판결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정의의 여신 동상 앞에서 어디 갔어? 정의의 여신이 어디로 갔냔 말이야. 지금 딱 이 상태인 겁니다. 아직 어디로 완전히 가서 뭐 완전히 깨부쉈다던가 이런 정도의 그 시사만평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분명하게 내린 판결까지를 무시할 것인가. 이제 이 점이 중요한데 앞서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이거 혼자는 안 되고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본인이 지금은 이제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를 오래 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구소련에 파견됐었던 적이 있답니다. 그때가 구소련이 거의 무너질 즈음이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날마다 법이 만들어졌대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법은 만들어졌지만 아무런 법이 만들어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법이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고 시행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럴 때 법은 허구더라. 사람들이 법과 전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고 말더라. 근데 내가 자란 이 미국이란 나라는 법이 딱 통과되면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법을 지키고 그래서 그게 현실이 됐는데 구소련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구소련 거의 망할 때 들어가서 법을 안 지키더니 이건 지금 일반인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더니 구소련 망해버렸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체포하겠어. 이렇게 말하면 적법한 절차도 없고 여기 지금 보여줬었잖아요. 아니 그 프로세스 자체가 없잖아요. 이 듀 프로세스 자체가 없는 거죠. 그 절차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 실수였어. 뭐 잘못됐었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슈피겔의 얘기를 다시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법부에 대한 헌정 질서의 위험 이런 것을 말씀드릴 때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사법부에는 경찰이 없어요.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지키지 않을 때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경찰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조지타운 대학교의 그 법대 그 교수세요. 스티브 블라덱 교수라는 분이 PBS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법원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조금 무시한 사람들은 많아요. 장관들이. 아니 법원이 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해? 이런 사람은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완전히 법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무시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헌정질서 파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왜 이 판사와 또 항소법원 판사 한 사람이 엘살바도르로 막 그렇게 사람들 보내고 하는 건 우리 판사들만 놀랄 일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해야지만 될 일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적인 그
사법부와 행정부와의 사이는 지금 이 정도, 레드라인을 행정부에서 넘느냐 넘지 않느냐 딱 그 선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여전히 가짜 사진을 들고 사람들을 호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엘살바도르로 간 그 경우도 지금 밤중 사이가 아니라 밤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이게 누구 손이냐면 엘살바도르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갱단 멤버가 아니었다. 그냥 문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이야. 라고 한 그 사람의 손이라고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손입니다. 여기 보면은 갱단 뭐가 있대요. 있네요. M자 써 있네요. M13 이런 갱단에 그게 있다.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다. 막 여러 가지 얘기 막 하면서 갱단이다 뭐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보여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 사람을 직접 만난 상원 의원과 있을 때 찍은 사진이죠. 다릅니다. 달라요. 대통령이 보여준 사진과 이 사진이 지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쫙 매체들이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봤더니 대통령이 들고 있는 사진이 디지털로 가짜로 만든 사진이랍니다. 아니 미국에서 예전엔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가짜로 만든 사진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행정부가. 걔는 갱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분명히 행정부에서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갱단이야 했다가 나중에 막 증거가 없고 처음에 저 사람이 갱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경관이 다른 사람을 사주해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고 그 경관은 다른 일로도 사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러서 정직인가 해고를 당했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네. 우리가 실수로 그 사람을 잘못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실수로 보냈으면 데리고 와 하니까 아니 남의 나라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와요? 남의 나라 감옥은요. 미국이 돈 주고 그 감옥 운영하라고 1년에 600만 불 주고 200 몇십 명에 대해서만 600만 불 주고 한 거잖아요. 미국에서도 어차피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걸 보여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런 사람들은 빼야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잖아 하면서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가짜로 얘기를 할 때는 그리고 본인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절대로 데리고 오지 않는데요. 지금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펜 본디 법무장관이 전과가 없는 사람을 법무장관이 폭력 범죄자고 갱단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루머 그것도 만들어낸 루머이고 그리고 설령 갱단원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죠. 그리고 갱단원이 확인됐어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남의 나라로 보내야지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을 항소법원 판사가 일반인들도 이거 기가 막혀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차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사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화당 의원이거든요. 공화당 의원인데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이 의원인데 이게 어딘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의 손을 보세요. 이 손은 그냥 손을 치켜 세웠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고 있는 모션 비슷하지 않아요? 저 뒤에 바로 엘살바도르의 감옥, 저 사람 가운데서 적어도 많은 매체에서 보도하기를 가장 적게 70%, 많게 90%. 도대체 엘살바도르에서건 베네수엘라에서 이건 이제 베네수엘라 멤버들 보낸 거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건 엘살바도르 아니 미국에서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1, 2, 3, 4층으로 저렇게 했는데 저 앞에 가서 손을 확 치켜 틀고 라일리 무어 의원이 이렇게 하는 사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 자리에 국토안보부 장관도 5만 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가선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불법 체류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나가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는 또 자발적으로 나가라고 돈도 주고 비행기표도 준다면서요. 나중에 다시 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호텔에서 일할 사람 없고 농장에서 일할 사람 없고. 근데 저렇게 범죄자들 앞에서 어쨌든 수감돼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건 억울하건 앞에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그 신문을 봤더니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홍보 캠페인에 내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연방 상원의원이 가서, 그리고 메릴랜드 사람이었고 엘살바도르 사람, 추방돼서는 안 될 메릴랜드 거주자를 추방을 해서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며칠 동안 만나지 못하게 해서 못 만났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은요, 충성을 과시할 기회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는지 몰라요. 다 저 앞에서 저렇게 손가락 확 치켜 틀고 사진을 찍고 트럼프 대통령 봐주세요 하는 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포커스는 그 구금돼 있는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거고, 공화당은 야, 이거 잘하는 일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자들은 저거는 정치범 수용소다. 정치범 수용소다. 이민에 관련돼서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지. 왜냐하면 이 정권에서 자신들의 동맹만 저렇게 가서 뭔가 나쁜 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고하게 갇혔다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어떻게 접촉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니,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뭐 협조하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중요하지만 대신에 세계에서 야, 내가 왜 이런데 뭐 인권 뭐 탄압 이건 안 되겠지 하니까 며칠 버티다가 그 상원 의원을 보내줬었잖아요. maybe 이제 이 상원 의원이 앞으로 이민 문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지도 모르죠. 메릴랜드의 반 홀렌 상원 의원이 지금 막 굉장히 기자들의 많이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미국에 오고 해서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만났잖아요. 뭐 가르시아, 라스트 네임이 가르시아예요. 그 가르시아를 만났는데 가르시아를 감옥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만났는데 나 트라우마가 아주 깊겠죠. 지금 잡혀 있는 아이, 어린 아이들, 와이프,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뭔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들이 많이 진행되니까 트라우마가 없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서 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사만평을 조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시사만평은 어떠세요? 잘 그렸다고 보시나요? We the people 하면서 무슨 헌법 이런 거 뭐 아니 이게 무작정 나를 체포해서 뭐 이런 거 아닌데 다 권한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ICE네요. 이민관세국이 요즘 국토안보부와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세이브 해뒀다가 엘살바도르 감옥에 감옥 메이츠에게 감옥 동료들에게나 얘기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체포되면. 번호판도 없는 차량에 끌려서 어디론가 가죠. 그리고는 이제 그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자, 보시면은 참 아이러니한 그 파트가 뭐냐면은 우리는 여길 보내졌는데 엘살바도르 이 감옥으로 보내졌는데 아니 34개의 그 중범 혐의로 된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감옥에 보내진 게 참 아이러니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지금 뭐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면책 특권 등등해서 백악관에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온 게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민권 면접 시험 보러 갔다가 컬럼비아 대학생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했다고 체포됐고 박사 학위를 받는 뭐 터프츠 대학교 학생 너무너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UC 계열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비자가 취소됐고 한인 대학생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요. 일단 감옥부터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감옥의 그 환경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일도. 텍사스 교수도 별로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다면서요. 드러난 것도. 침 싸고 가고 학생들에게는 아, 제가 빨리 지금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뭐 이런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5일 수업은 다른 교수가 맡을 겁니다 하면서 그 교수가 추방되는 이유가 이 학교에서 텍사스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또 다른 학교에서 뭔가를 그 공부를 했다고 하던가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이유로 추방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자 취소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이유로 비자 취소가 되는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시네요. 이분은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뭐라고 써주셨냐면 에스터 김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사람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곳은 자기들 가로 열고 백인 주류보다 못하다 싶으면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좀 비슷해진다 하면 정말 밟으려고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들보다 월등히 잘하든지 아님 못하든지 해야지 비등한 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을 너무 많이 겪어야 할 테니까요. 소수인종으로. 점점점점. 무식한 백인들의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지들 힘을 보여주려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곳 대학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돈이 없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줍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최강대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요? 괄호 열고 어떤 분이 그러셨다면서요? 다른 건 몰라도 교육기관은 지 마음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이곳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터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교육, 특히 고등교육뿐이 아니에요.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초등학교에도 이민 세관국 사람들이 들이닥쳤다잖아요. 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오늘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먼저 시사 만평부터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세라는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는 한번 쳤나 보죠? 빨간 색깔이 뭘까요? 저는 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래는 사람 다리도 보이고 신발도 보이니까 납작하게 저분이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에 말풍선 보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일어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마음이 바뀌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관세, 상호 관세는 90일 시행을 연장을 하긴 했지만 미국 5월달, 6월달에 결혼 참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 비용 다 올랐답니다. 그 밖에도 기타 등등 포함하면 이미 20% 정도는 뭔가가 물건값이 올랐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드는, 큰 돈이 드는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는데 거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이거 정말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백악관이 지금 이 시사만평을 보면은 무역전쟁 계산을 잘못했다는 시사만평이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의 힘의 균형, 엊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텔레그래프의 칼럼 리스트를 통해서 한국전 때 그 허약한 중국군에 대해서 잘못 평가한 거, 그때 이후에 최악의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트럼프보다 더 강한 손을 가졌다. 이런 얘기들이 뭐 가디언의 뭐 어떤 사람이나 무슨 뭐 파이낸셜 타임즈의 뭐 기디언 라크먼이나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진핑이 강한 패를 들고 있다. 시진핑은 참을 수 있다. 전체 중국 수출의 14%밖에 안 되니 많긴 많지만 14%니까 14% 포기하고도 86%로 살아갈 수 있고 히토류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히토류 안 주면 올해까지 안 주면 미국이 올스탑 돼야지 되는 부분이 거의 많으니까.
다른 나라와 협조를 해놓고 중국을 때려야 되는데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나라를 다 잘라버리고 동맹이 적보다 나쁘면서 중국부터 때리니까 이거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의심을 하면서 중국은 계속 지금 아시아 순방하고 있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주 조그만한 나라도 가요, 지금. 이런 때는 이때다 하고 미국에서 등 돌린 국가들을 우리 중국 쪽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조금 달라지긴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전과 이후가 중국과 대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중국에서 일하는 미국 기업들은 엄청 힘들다고 하고 몇십 년 쌓아놓은 것이 중국 정부가 확 뭉쳐놓으니까 그냥 눌러놓으니까 미국에서는 심지어 중국에 잘 알지도 못했던 DH게이트라는 웹사이트까지 뜨고 중국 물건 이제 뭐 싸게 산다 해서 이미 트럼프가 졌다. 텔레그래프에 앰브로스 에반스 프리처드 이분이 그렇게 썼잖아요. 최대 채권국이 최대 채무국에게 패할 수가 있어? 아직 중국은 이 채권 패는 내놓지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동맹국들과 힘이 키워졌을 때 중국을 공격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도 코스를 바꾸면 된다고 보는데 전문가들 코스 바꾸기 싫은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이 본인도 어린아이가 옷 안 입었어요 할 때 그래 내 눈에도 옷 안 입은 것 같은데 그 사기꾼들이 옷을 안 입은 사람은 나쁘고 무능한 사람, 안 입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나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황제조차도 그걸 시인을 못했던 거잖아요. 부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럼 내가 무능했어 라는 것을 내가 잘못했어 라는 걸 시인을 해야지 되는데 그 시인은 하기 싫고 그래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 이자율 내려라 하면서 안 내리니까 내릴 수가 없죠. 안 내리니까 제 잘못이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시사만평도 나왔습니다. 이 시사만평은 사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슬픈 시사만평이기도 해요. 보면은 트럼프의 그 관세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 들여왔잖아. 공장에 막 연기가 나요. 왼편에 보면은. 오른편에 보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공장장이에요. 아이들이 그런데 내가 학교를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 공장장이 얘기하잖아요. 칭얼거리지 말고 너 말이야 한국 부모님들이 나 때는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중국에 가면은 말이야 뭐 지금 막 이렇게 막 다들 막 뭐 일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칭얼거리지 말어. 중국은 지금 일자리도 없어. 일하고 싶어도 못해. 어린 아이들한테. 나 학교를 못 가잖아요. 운동화 막 끝매고 하네요. 이것은 사실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뭐 중국이 뭐 중국이 무역에서 물론 덤핑하고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런 점도 있고 뭐 어떻고 노동 착취하고 등등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외국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국내로 들여온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야지 될 나이에 뭐 공장을 또 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졌다고 하면 이건 물론 시사만평이에요. 상상력의 힘인 거죠. 그랬다고 하면 나중에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을 놓고. 도덕적인 자기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도덕적인 자기 모순을 어디서 보냐면요. 불법 체류자 그렇게 안 돼 하면서 그 보수적인 공화당주에서 법도 만들고 해요. 14살만 돼도 바에서 술집에서 서브할 수 있도록. 사람이 모자란다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시골 지역에서 누가 일하겠어요. 불법 체류자 어린이들이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거와 이거와 무엇이 달라요? 지금 이제 관세로 인한 이런 부작용에 대한 시사만평가가 그린 것이고요. 자, 이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어디서 빨간 목줄이 옵니다. 목줄이 오는데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표정을 보세요. 그냥 뭐 눈도 천천히 감고 천천히 움직이죠. 그 빨간 리본이 딱 걸렸어요. 걸려서 몸에 걸리긴 했어요. 딱 그 손 위통을 잡아 엮었네요. 엮었는데 맨 오른편으로 보면은 오른편에는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목이 조여졌잖아요. 목이 조여진 것과 몸통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미국 사람들 어깨 슈러그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손의 표정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세요. 뭐 45도는 기울었잖아요. 중국에 묶인 거죠. 적군이 와서 시진핑을 묶는가 했더니 미국이 중국에 묶여버렸잖아요. 이 관세 전쟁으로.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고 이런 시사만평은 어떠세요? 중국이 킁킁거리잖아요. 스니프하게 막 킁킁킁킁거리면서 보복관세라고 왼편에 써있네요. 용기잖아요. 차이나라고 써있고 그 용이 성냥에 불을 딱 걷네요. 성냥에 불을 딱 맞불 놓는 거죠 지금. 그리고 더 이상 우린 안 한다? 의미가 없어? 125%, 145%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성냥을 아직 이 보복관세라는 것에 화끈하게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은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시사하는 것 아닐까요? 네, 오늘도 토요일인데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미국 생방송을 봐주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누르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이 에스터 선생님 어쩜 그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공감합니다 하고 블랙 다이아몬드, 옐로우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 블루도 아니고 블랙 다이아몬드. 이분이 블랙 다이아몬드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쓰지 않나요? 그리고 투자하는 데서 블랙 다이아몬드께서 한번 보려고요. 에스터 선생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셨대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에스더 선생님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 만평의 문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보이고 싶어 해서 언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제가 보면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하니까 어떤 분은 시사만평 보시면서 저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 조지 오웰이 생각나게 하는 트럼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코우 선생님, 박스 비즈니스 채널에서는 이게 박스 네트워크 맞나 싶을 정도로 트럼프 비판 댓글이 많대요. 이념은 역시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박스가 이제 박스 뉴스 채널이 있고 뭐 많잖아요. 스포츠도 있고 웨더 채널도 있고 등등 하는데 박스 비즈니스에서는 트럼프를 비난하는 게 은근히 많다. 이건 그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스스로 나가지 않고 잡혀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려우니까 활동 반경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가게 문 닫아야지 되고 그런 것을 설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달러와 채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제 양말 보여드리려고 이거 하나 끼워 넣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어제 방송 끝내고 나가 보니까 요즘 페이퍼 거의 안 읽긴 하지만 왜냐면 페이퍼가 늦잖아요. 이게 이코노미스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전해드린 달러 이것 때문에 막 너무 무서워서 그야말로 뭉크의 그 절규에 트럼프 얼굴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니까 커버로 종이 어디 갔죠?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찍어놨으니까 네.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어제의 이게 저거였어요. 썸네일이었었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최근에 달러, 채권 하락, 채권 내다 파는 사람, 달러 내다 파는 사람 상황이 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당연히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1월 달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다른 중요한 화폐에 비해서 9%나 적어서 3년 만에 이제 최대 하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연준 의장을 희생양으로 만든다 하는데 정치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사람들이 미국 불법 체류자들도 저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내쫓고 이렇게 이러면 내가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내가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하는데 나에게도 뭔가가 마음에 안 들면 올가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전에 손 털어야지? 하면은 뭐 채권의 몇 분의 1이 외국이 갖고 있고 그 몇 분의 1에서 또 뭐 반 이상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고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또 미국 얄미워요. 요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국 관광을 안 온다고 하잖아요. 여행을. 얄밉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저 얄밉고 불안한데 리스키한데 왜 이걸 들고 있어요?
던지는 거죠. 이게 채권을 던지고 막 억만장자 미국의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도 다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연준 의장을 만약에 끌어내리기를 한다면 연준 의장이 굴복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정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미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충돌 코스에 들어갔다는 걸 말합니다. 월스트리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죠. 월스트리트이 연준 의장을 법에도 맞지 않게 애매해요. 애매하지만 연준 의장 임기가 있는데 이자율 내가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렸다고 독립기구인데 그런 이유로 해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러면 증권시장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마켓 크래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에서 이 상법도 가르치고 했었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애틀란틱의 데이비드 포럼 의원이 이 관세 전쟁 잘 제대로 예상했던 대로 안 되니까 제롬 파웰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이건 개인적으로 경고를 했대요. 이 사람 뭐 헤지펀드 뭐 전문가니까 연준 의장 해고하면 큰일 나십니다. 그럼 재정 마켓은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걸 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돼야지 알아요? 보통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평판이라는 게 단기간에 대통령의 마음에 듣게 이렇게 해서 연준의 평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를 기반으로 성실하고 믿을만하게 할 때 연준에 그게 있는 거고, 또 연준을 믿고 채권도 사고 달러도 사고, 또 연준이 또 세계가 위험하다, 미국이 위험하다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돈도 풀고 사줄 거 사주고, 신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말이야 미국은 연준 의장을 저렇게 날려보낼 수 있는 나라란 말이야. 이러면 연준의 명성도 깎아 내려가고, 그 연준의 명성이 세계의 기축통화와 세계의 어떤 그 초석이 되는 채권의 힘이 되는 게 연준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돌할 수 있는 순간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류탄의 핀이 뽑아지고 있다는 순간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이 무슨 뭐 관세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고소를 했잖아요. 세계에서 5번째로 경제가 큰 캘리포니아주가. 그런데도 댓글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뭐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뭐 어떻게 했고 하나, 어디서 그렇게 가짜 뉴스를 아직까지도 믿고 계세요. 아니 다른 데서 믿고 계시는 건 좋은데 이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들으시면서 오늘의 미국의 댓글창에 글을 쓰시면서도 아직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가 주장한 거예요. 산불 났을 때 뭐 물고기 살리려고 뭐 물을 안 풀어서 불이 났다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캘리포니아주가 아무튼 고소를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일이고, 지금의 이 상황을 이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말 신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신었던 양말이 이 양말이에요. 이 사진 한번 없애볼까요? 양말, 여러분 뭉크의 절규라는 양말이거든. 양말 위에 보이시죠? 보이시고, 저 어제 그냥 딱 신으려고 신지 않았는데 이 양말 신고 이 달러에 대해서 어제 그렇게 방송을 했었던 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유,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최고의 해설과 평가. 고당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차르트 선생님은 막 이렇게 시사만평에 대한 건지 방송에 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최고의 해설과 평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최고다 아니다 이런 그런 뭐 생각할 겨를은 없어요. 다만 최고로 진실에 가깝게 하려는 노력을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감사합니다. 방금 시위대를 지나왔는데 눈물나게 감격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워싱턴 아니면 뉴욕 그쪽에 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임금에게 순소리하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하는데 충신은 제롬 파웰밖에 없고 나머지는 간신들만 바글바글하는 백악관 용직 선생님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미국 대위기입니다. 정말 슬프네요. 양말 예뻐요. 저 양말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양말 시리즈로 보여드릴까요? 모나리자도 있었고요. 어제 아침에 내가 모나리자를 신나? 아니면 빈센트 반 고흐의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그 양말을 신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밖에도 로댕의 양말 그런 거 신는 거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위대 옆을 지나는데 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2차 대전 이후에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중 최악입니다. 1분기가 이제 1월, 2월, 3월이니까 1분기 1월 달은 열흘밖에 안 됐지만 평균이 45% 지지율이고요. 이 여론조사는 가장 평이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수치거든요. 대통령 집권하고 이 정도에. 그럼 첫 번째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첫 번째 임기 41%보다 낮죠. 2분기에 가장 미국 역사상 처음에 임기 초에 인기가 있었던 사람은요. 그래도 74%밖에 안 되네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금도 80% 이상이라고 하던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74%, 53년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71%, 그때도 위기가 있었으니까. 지미 카로도 처음에는요 69%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63%, 로널드 레이건이 오바마보다 3% 낮았네요. 81년도 처음에 임기 초기에 1분기에 60%,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58%. 이때는 9.11 사태 일어나서 이런 때는 엄청 뭉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그것도 미국이에요. 조지 부시, 아들 부시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덕에 대통령이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로 대통령의 성향으로 보면 동생이 더 그랬는데 동생은 동생이니까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아니 텍사스 주지사를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 되자마자 9월 달에 9.11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이때 조지 부시 가문에서 제일 싫어한 정치인이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디 알칸소 촌뜨기가 가정도 막 이 부시 가문에서 볼 때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이 로열 패밀리를 우린 또 부자는 또 얼마나 부자 우리 로열 정치 로열 패밀리를 이겨버렸다고 알칸소 촌뜨기가 그랬는데도요.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에게 전화 걸었잖아요. 전임 대통령이니까. 전임 대통령이니까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이거 그리고 판단력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미국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가 초기에 58%였고 아버지 부시는 57%, 바이든 대통령 56%, 빌 클린턴 초기에 55%였어요. 빌 클린턴은 이거보다 많이 높았던 적도 있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는 이 누군가가 지적을 하던데 보니까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정치학 부교수 미국 정치센터 소장 토마스 기프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도시에서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뭐 관세 중국에 대해서 이거 해야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아직도 이 관세에 대한 지지율 굉장히 높다. 이런 것 얘기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1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역사상 두 번째로 최저다. 역사상 최저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바로 이 뉴스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거든요. 네이션와이드한 전국적인 50501 이 시위가 오늘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는데 왜 50501이냐면요. 자, 50501 왜 501 원데이 요 아래 써 있죠. 원데이에 50개 주에서 50개의 시위 그러니까 적어도 한 주에서 한 개의 시위는 있어서 원데이에 이 정도 시위는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50501 시위이거든요. 이 50501 이 시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레딧 있죠? 레딧 요즘 주식 사신 분들 요즘 많이 내려갔던데 그래도 엄청나게 비싸게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사람들이 막 서로 물어보고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그 레딧에서 얼마 전에 이 같은 비슷한 이 50501 무브먼트 시작이 거기였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예요. 오늘은 전국에서 한 700개 이상의 시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푸드뱅크도 있고요. 커뮤니티를 청소도 해요. 예전에 무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어떤 뭘 한 것처럼, 그리고 뭐 불매 운동 같은 것도 막 트럼프를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의 회사라든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2월 5일에 레딧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의사당 앞에서도 시위하고 그리고 뭐 핸즈업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친민주주의, 이 505001은 친민주주의, 친헌법, 헌법을 지켜야지 된다. 행정 권력 남용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 그건 반이죠. 비폭력적인 풀뿌리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4월 5일에 핸즈업, 이제 이거의 열기를 쭉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관세로 불확실한 그런 우리의 경제, 연방 인력 축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들 지금 막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푸드뱅크. 갖고 계시는 무슨 캔푸드 같은 거 가지고 나오고 공동체의 유대를 지금 강화하는 거잖아요. 데이빗 브룩스라는 컬럼니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혼자는 안 된다. 한 지역에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지금 뭉쳐가고 있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뭔가를 하자. 그래서 오늘 워싱턴 DC에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아직 좀 남았네요.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았고요. 그 프랭클린 파크에서 음식, 뭐 아기용품 같은 거 요즘 어려우니까 또 비싸졌으니까 위생용품 이런 걸 뭐 주는 그런 캠페인들도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무브먼트라고, 이 운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 대변인도 있던데요. 대변인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해고되고 버림받고 배제당하고 뭐 연방 근로자들, 이제는 해고당한 연방 공무원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항상 서로를 같이 지켰으니까 이번에도 상호 지원도 하고 서로 함께 저항하자. 라파에트 광장 그 근처에서도 모이고, 부통령 지금 미국에 없는데요. JD 벤스 부통령 공관이 해군 천문대잖아요. 부통령들은 거기 살죠. 여기서도 시위하는데 부통령은 부활절 맞아서 저기 갔어요. 어디 갔죠? 뭐 자긴 카톨릭 초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카톨릭에 대해서 막 뭔가를 인용을 해서 이 이민자 추방을 옹호하려고 했다가 그거 교리 그렇게 인용하는 거 아니야. 막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러니까 제가 초심자라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티칸에 갔습니다.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바티칸에 갔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오늘 이 50501 무브먼트에서는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엘살바도르에 갇혀있는 그 사람 송환해야 하는 거, 이거 이제 포커스를 둔다고 하고요. 뉴욕시에 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뉴욕시에서는 브라이언 파크에서 지금 시위가 있는데 여기는 이민에 포커스를 둔다고 하고 기후변화에도 포커스를 둔다고 하고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롱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 그 딜러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연방 그 인력 축소, 뭐 서비스 축소 이런 데에 이제 항의하는 시위들을 하고 있고요. 네, 참 여러 가지 오늘도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진이라는 분. 근데요, 트럼프는요 좀 너무 뻔뻔해서 저 정도 시위에는 꿈쩍도 안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 저와 함께 양말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봐 주셨는데 그건 제가 커뮤니티 안에다가 올려놓든지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이런 날이고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시간은 아주 즐겁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이게 바로 이 같은 그 풀뿌리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 이게 그리고 또 매치가 돼야지 되죠. 시작은 정치권에서는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있습니다. 지금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다니는 지역을 보면은요, 거의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35,600명 모이고 이런 데는 아니지만 거의가 공화당 텃밭을 갑니다. 공화당 텃밭에서 뭐
아이다호 이런 데서 뭐 12,000명 정도 모였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몇백 명에서 시작을 했죠.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눈 깜짝 할 수도 있습니다. 눈 깜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려와라 이런 게 아니라 방향을 조금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 미국이 뽑아놓은 대통령인데 지금 뽑아놓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죠? 방향을 수정해 나갈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그런 날이고요.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뭐 부활절 새벽 예배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 예배 가면은 일찍 끝나고 좋잖아요. 새벽 공기도 좋고 그리고 내일은 뭐 대대적인 예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활절인 내일도 뉴스는 이어집니다.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 토요일에도 함께 이렇게 생방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